작년 첫 번째 컨퍼런스는 All About Changemakers라는 부제로 진행되었었는데요. 루트 임팩트 5주년을 맞이해서 체인지메이커의 1과 3과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 사라진 여성들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제를 듣고 다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배우고 일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저의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달리는 우리 주변의 소녀들이 배움과 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왜 사라져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즉각적인 솔루션이나 단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어른, 소수자와 다수자, 세상의 모두가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한층 높아진 우리 체인지메이커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모두가 이 체인지메이킹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고 또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세상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열린 감수성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 드립니다. 본 행사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혹시 관련된 포스트를 올리실 분들은 루트 임팩트 체인지메이커, 또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 헤이그라운드라는 해시태그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는 청중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이야기 나누는 컨퍼런스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도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srli.do 접속하셔서 저희 행사 코드인 샵 CMC 숫자 2 체인지 메이커 컨퍼런스의 앞글자를 땄거든요. 그래서 코드 넣어주시면 자유롭게 세션 진행되는 동안 의견과 질문들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지하 1층 그리고 계단 올라가시면 1층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 시간을 달리는 소녀, 사라진 여성들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임팩트 허재영 대표님께서 컨퍼런스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트 임팩트의 허재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장 늦잠 자고 싶은 시간이 바로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요.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또 되게 멋진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왜 여성의 일과 삶 그리고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루트 임팩트는 지난해부터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양성위원회라고 부르는 여성위원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좋은 기회가 닿아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계신 여성분들의 커리어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리고 조사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조금도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문제의 실마리나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또 사실 조금은 겁도 났습니다. 다소간의 두려움은 뒤로 하고서 이 문제를 둘러싼 총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단편적인 솔루션을 내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서가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다른 분들과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퍼런스는 앞서 사회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급히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답을 바로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또 우리 각자는 보다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이면서 그러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또 여러 가지 에코백부터 컵까지 받으시면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설정한 시각적인 모티프는 별입니다. 다음은 1911년 세이토라는 잡지의 창간사 중 일부입니다. 여성을 타인에 의존하여 살고 타인의 빛에 의해 빛나는 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겠죠. 현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 표현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여성을 태양과 같이 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합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때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도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혼자서뿐만 아니라 여럿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그것이 또 다른 일을 위해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여리여신 여러분께서 별처럼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바라는 저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연이어 접하게 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몹시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용기 내어 고백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시작된 미투, 위드유 운동이 반갑기도 합니다. 또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초점을 두고 조명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 드러나야 할 것은 더 드러나야겠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부 사람들의 폭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담론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칫 미투, 위드유 운동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기존 남성 중심의 조직 그리고 문화에서 여성이 아예 배제되는 상황으로 차별적인 상황으로 흘러간다든지 또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과 혐오가 더욱 깊어진다든지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남성들 사이에서 펜스룰이라고 불리는 행동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는 유리천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이제 나아가 혐오까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감수성 또는 젠더렌즈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해 저희 회사에서 처음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첫 회의에 초대되어서 참석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그날 저희 여성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뭇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지점에서 동료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엄마라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하나는 회식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 동료들에 비해서 여자 동료들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지 못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혹시나 오고 갈 수도 있는 회사 얘기 또 일 얘기
에서 자신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불안했던 거죠. 저는 제 마음과 또 제 의지와 다르게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회사 안에서 불평등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해 참석했던 한 컨퍼런스의 장면이 기억납니다. 예년 같았으면 전혀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상황이 그날따라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바로 한 세션에서의 패널 구성이었는데요. 패널 4명과 모더레이터 1명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의 참석자 중 30-40%가 여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다양성 측면에서 분명 그 세션은 전체를 대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순간의 불편한 감정을 당시 옆에 있던 여성분과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분께서는 제가 비로소 젠더 렌즈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처럼 의식하는 것이 곧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가 단지 여성에 대한 또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아니어야겠고요. 권력과 부를 더 가진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다수에 속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기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929년)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과 매년 5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신 작품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가 2018년이죠. 어느덧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2018년 작품 자기만의 방을 그녀가 직접 다시 쓴다면 그녀는 무엇이라 적을까요? 오늘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질문과 상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앞으로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다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많은 연사분들과 패널분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도움을 주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수개월간 신나게 때로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해온 저희 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따가 다 끝나고 저녁 때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시대의 모든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컨퍼런스의 주제가 진지하고 저 역시 진지하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진지할 필요는 없겠죠. 이어질 연사 패널들의 이야기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다른 청중들과도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오늘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잠 좀 깨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